한 나라의 미래가 갈림길에 섰습니다. 왕을 다시 세울 것인가? 아니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? 오늘 우리는 1910년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아주 치열했던 이념 논쟁, 군주제와 공화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제강점기 그 어두운 시절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독립 만세만 외쳤던 게 아니었습니다. 그 머릿속에는 훨씬 더 큰 질문이 있었죠. 그래서 독립하고 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건데?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미래를 보는 두 개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볼까요? 바로 복벽주의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한자 그대로 풀면 옛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무너진 왕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. 고종 황제의 아들이었던 의친왕이 한 이 말. 정말 적나라하게 복벽주의의 생각을 보여주죠. 국가라는 건 우리 왕실 거고 나머지 국민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하인이나 손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.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질서였고 이들에게는 이게 가장 당연하고 안정적인 국가의 모습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. 첫째, 이 나라의 정당한 주인은 왕실이다. 둘째, 백성은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하인의 의무가 있다. 그리고 셋째,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다. 이들에게 왕은 혼란한 시기에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셈입니다. 이건 사실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파고드는 주장이기도 했어요. 수백 년 동안 왕 아래서 사는 게 익숙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이라는 걸 만들면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분열될 거라는 논리였죠. 익숙한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. 하지만 모두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.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주장했던 사람들, 국민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공화주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. 이 말 정말 단호하지 않나요? 낡아 빠진 왕정을 위해 죽는 건 가치 없는 일이다. 진짜 의미 있고 성공하고 싶으면 새로운 공화정부의 군인이 되어라. 이건 그냥 낡은 질서와는 완전히 끝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자 행동 촉구였습니다. 그런데 공화주의자들한테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주 강력한 논리가 필요했어요. 그 해답이 담긴 핵심 문서가 바로 1917년에 나온 대동단결 선언입니다. 이 선언문이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개념을 그야말로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. 이게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. 보통 나라를 빼앗기면 주권이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? 근데 이 선언은 말하는 거예요. 아니다. 주권은 사라진 게 아니라 마지막 황제가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 권리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상속된 거다라고요. 그래서 구한말의 마지막 날이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한국의 첫날이라는 겁니다. 이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. 3단계로 딱 정리가 됩니다. 자, 1단계, 황제가 나라에 대한 모든 권리, 즉 주권을 포기했다. 2단계, 그 주권은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국민에게 넘어온다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. 왕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국민 주권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.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이 나라의 주권, 과연 누구의 것인가? 왕과 왕실의 것인가? 아니면 우리 국민의 것인가? 국가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? 바로 이 싸움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궁금해지죠? 수백 년 이어온 왕조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자는 주장, 이 둘 중에 왜 결국 공화주의가 선택되었을까요? 역사의 흐름은 공화주의의 손을 들어줬는데요. 여기에는 복벽주의 자체의 논리가 가진 약점, 즉 내적인 요인이 있었고요. 그리고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과 구왕실에 대한 대중의 실망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외적 요인이 있었습니다.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? 우선 군주제가 그렇게 안정적이었으면 왜 외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냐, 이 명백한 사실이 있었고요. 게다가 바로 옆 나라 중국과 저 멀리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세우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었죠.
무엇보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고종과 순종 황제에 대한 대중의 실망감이 너무 커서 왕실에 대한 믿음 자체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. 이 길고 길었던 이념 논쟁은 마침내 1919년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. 바로 1919년입니다. 전국을 뒤흔들었던 3.1 운동의 그 거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깨달은 거죠. 아, 이제는 정말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. 그리고 그 선택은 명확했습니다. 우리가 세울 새로운 나라는 왕의 신하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민의 나라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100여 년 전에 했던 바로 그 선택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어진 거거든요. 그들이 던졌던 질문,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? 이건 그냥 과거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유효한 질문인 셈입니다.